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꾼 여자 절세미녀 김혜원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간편장부 대상자 분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이 바로 간편장부 대상자 분들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간편장부 대상자이시면서 기준경비율 대상자 분들을 위한 세금 신고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 분들의 공통된 반응은요, 어라? 작년에는 그냥 안내문에서 환급이 나왔는데 올해는 세금을 이렇게나 많이 낸다고? 프리랜서 기준으로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중에서 단기 수익금액이 7,500만원 미만에 해당이 되면 단순경비율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도 비용을 쓰지 않았어도 일정 금액을 그냥 비용으로 빼주는 데다가 프리랜서는 기존에 납부한 세금 3%가 있기 때문에 환급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국세청에서 안내문에 ARS 버튼을 누르면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첫 해에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지 않아도 알아서 환급금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음 해가 되면 보통은 수익금액이 오르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되죠. 바로 전년도처럼 알아서 환급세액이 나오지 않기도 하고 직접 신고를 해보거나 세무서에 가보니까 세금이 몇백이나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바로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기 때문인데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제도는 모두 추계신고 제도인데 실제 지출한 경비와 상관없이 세법상 정해진 산식대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단순경비율로 할지 아니면 기준경비율로 할지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직전연도 수익금액 또 신규 사업자 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단순경비율은 첫 해 정도만 적용이 되고 다음 해부터는 대부분 기준경비율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기준경비율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비용 처리되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기준경비율은 비용 처리되는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즉, 기준경비율 정도 되시는 분들은 장부를 만들고 비용 처리 항목은 비용 처리를 해서 관리를 해라 라는 취지의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이시면서 기준경비율 대상자 분들은요, 직접 지출한 비용을 정리해서 간편장부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홈택스에서 하신다면 20번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20번을 선택하시고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수익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조회된 대로 기재를 하시고 비용은 실제로 본인이 쓴 신용카드 내역을 정리해서 기재를 하는 것이죠. 만약 이 과정을 본인이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게 되면 저희 같은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 거죠. 가끔 세무서에 가셔서 간편장부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무서 조사관 분들이 얼마나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는데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무서 공무원분들은 그걸 해줘야 될 의무도 사실 없습니다. 세금 신고는 모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납세자가 신고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세무서에 가셔서 마음을 상하시기보다는 직접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 것이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수수료에 비해서 몇 배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그리고 수익금액이 억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요, 장부를 만들어서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가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거든요. 세금을 100만원이나 아낄 수 있는데 수수료가 그거보다 적게 된다면 안 할 리가 없겠죠. 세금 신고를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고 본인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 오늘 영상 내용을 숙지하셔서 세금을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유용한 절세미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